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어제 사실 미증시가 굉장히 좋게 출발했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 밀렸습니다. 다우 산업은 거의 간신히 선방해졌고 나스닥 0.58%, S&P 500 0.37% 밀렸습니다. 좀 견고한 고용 지표 같은 것도 좀 있고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돼 있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고 물론 이제 강한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 같은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다가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이제 악재가 되지 않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문제는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신경 써가면서 보는 게 맞습니다.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 이제 HLB의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예전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지금 토해놨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다 돌아왔죠. 그러니까 뭐,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이제 다음 달, 3월 달 예상이 돼 있긴 한데, 그거에 발맞춰서 선반영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죠. 아직은 못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전에 많이 선반영이 돼 있고, 지지부진해지면서 다시 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 됩니다. 사실 HLB의 가장 큰 주목인데 리보세라닙이 되죠. 근데 리보세라닙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제 국산 블록버스터보 신약이 계속 많은 이 신약품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한미약품의 이제 포즈오티닙, 롤론티스, 유한양의 레이저티닙, 메이저의 유데나필 등이 전부 다 2022년 FDA 승인 노리는 국내 제약사 이 신약이 됩니다. 그쪽 기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HLB 표적 항암제, 자, 이 리보세라는 역시 리치버스터 전략을 취한 신약 후보 중 하나이고, FDA가 저번 영상, 예전 영상에 있는데, 간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FDA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신약에 대해 임상시험 승인이나 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연내 승인까지는 어렵겠지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만큼 FDA 지원을 받아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승인까지는 좀 까다롭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희귀약품 지정이라는 게 FDA 쪽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단기 스윙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좀 보면 공매도가 줄질 않죠. 당연히 뭐 공매도 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HLB가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1.39% 정도 나왔고, 대차 거래가 좀 살짝 늘어났는데, 크게 걱정이 될 만큼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 꾸준히 이제 대차 거래도 있어요. 그동안 이제 상환 수량이 좀 더 많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대차 거량, 상환 수량인데, 어제 처음으로 신규 수량이 이틀 동안 나왔고, 어제 23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상환 수량도 좀 나왔어요. 근데 역시나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공매도에 대한 이런 이 부분들이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사실 지금 원체 바닥권이죠. 지금 여기서 공매도 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6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우하장으로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오늘이 화요일인데도 전혀 반등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잘 반등해줘서 이번 주에도 5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 턴이 되는데 아직 이 상황까지 되지는 않고 있고, 자, 일봉에서는 이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이 좀 길 것 같아요. 이제 가격 조정한다면 이제 기간 조정 기간인데, 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은 다음에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은 좀 걸려 보이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매도 부분을 좀 보면 이 친구는 대차 상환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종목별 공매도 10%대 나왔죠. 역시나 HLB 그룹주들은 공매도가 절대 좀 무시하지 못하고, 두 자릿수를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대차 상환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며칠 전에, 이틀 전에도 거의 보시게 되면 120만 정도 대차 상환이 이루어졌고, 자, 어제도 33만 주, 신규 수량은 거의 없죠. 그만큼 공매도가 덜 나와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요새 8%, 10%대 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HLB나 HLB 생명과학이 안 좋다기보다는 시장 전체 흐름이 안 좋다고 보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해봅니다. 월봉에서 HLB 생명과학도 20개월 선을 깨num으로 인해서 이제 대바닥권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선 밑에 있습니다. 추세가 하향으로 깨져 있는 거죠. 일봉에서 봤을 때 이제 5일선 돌파 안착을 해주면 좋은데, 아직은 이 240일선 깨놓고
추세가 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20개선 밑에 있다는 얘기 언제든 리스크가 있어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전저점 같은 가격들 또는 이렇게 5일선에 대한 변곡점, 꺾인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대응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나노젠 3대 주주인 넥스사이언스의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때 벌써 저번 달에 가장 위험 신호가 됐었고, 이렇게 5개월선까지 반등했다가 하더라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0개월선까지 툭툭 밀릴 수 있어요. 이 자리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고, 예전에 10배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니까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60주선 위에 있고 아직은 5선 돌파 잘 못했기 때문에 추세가 전체적으로 상향으로 판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봉에서 보면 240 최초 깨놓은 상태라 돌려놓는 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막 10배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깨놓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또 밀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나눠진 나노코박스가 승인이 나서 그렇게 되면 잘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예전 매물대만큼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HLB 제약 같은 경우도 계속 밀리고 있죠. 사실 가장 뼈 아픈 건 이제 20개월서 이때 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장기적인 추세 깨진 거죠. 아직은 이제 전월의 저점까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추세의 전환이 되는 5선을 돌려놔야 되는데 아직 못 돌려놓고 있고, 일봉에서는 5일선 위에 있죠. 이렇게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긴 하지 않나 싶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40선 깨는 상태에서 꽤 오랫동안 지금 밑으로 밀려 있는 거거든요. 돌아갈 만도 한데 어쨌거나 아직은 지지부진하게 돼 있고, 완벽하게 추세 전환하거나 돌아나가기 전에 5선 돌파 안착이 필요해요. 이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HIV 테라피틱스도 이 발레바 백신이라든가 뭐 안구건조증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바닥을 치고 있죠. 지금 주봉에서도 전혀 추세 전환 못 해놓고 있고, 일봉에서는 이제 이 241선 밑에서 계속 하향 중인데, 사실 이 친구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있나 싶어요. 지금 예전에 5만 원대 하던 주식이 지금 거의 11,000원, 만원대 이렇기 때문에 이때 21년 6월달에 생긴 변곡점의 가격인 11,300원대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지키고 있는 좀 이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새롭게 가족이 된 노터스의 주가인데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습니다. 20개월선 가격이 이제 26,000원대인데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깨면 굉장히 위험하고 장기적인 추세가 깨져 있다는 얘기죠. 중기적인 추세인 주봉에서 20선 깨놨는데 다시 못 돌려놓게 V자 반등하기보다는 이렇게 갔다가 좀 옆으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5일선 근처에 있죠. 따라서 지금 240을 최초에 깨놨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밑으로 밀리고 옆으로 가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예전에도 241선을 깨게 되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바로 반등해 주면 좋긴 한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걸 감안해야 되고, 일봉의 이런 패턴의 변화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주봉에서 5주선이나 20선 위에 올려놔야, 이렇게 올려놔야 추세 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일단 거래량 부분도 많이 줄어있죠. 지금 많이 줄어있어서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전에 HLB에 피인수되면서 그 이슈도 많이 올라온 부분이 다 토해낸 부분이라 일단은 좀 옆으로 가는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특히나 월봉에서 20개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지금 깨놓은 상태에서 이번 달에 만약에 깨서 음봉으로 쭉 밀리면 그냥 밑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HLB 파워 같은 친구들이 제일 지금 상황은 좀 무난한데, 장기적인 추세는 20개월선 위에 잘 있죠. 아직도 잘 있고, 주봉에서도 50선 위에 있습니다. 일봉에서 앞전에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고, 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건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는 얘기라 이제부터는 조금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근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제가 몇 개 말씀드렸었는데 조심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벌써 예전에 작년 3월 달에도 이런 어떤 진단키트 관련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다가 아주 수승받고 다시 2차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또 세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은 이렇게 뭐 품절, 진단키트 이런 게 작은 진단키트가 품절이나 이렇게 됐어도 결국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선별적으로 전체적으로 주가를 보는 게 맞습니다. 월봉에서 너무 높지 않은 파미셀이라든가 뭐 EDGC 오늘 지수 많이 밀리긴 하지만 하나 쫓아가서 하지 말고 눌림목 줄 때 제가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눌림목 줄 때 좀 기다렸다 타이밍 잡아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굳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노리기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들, 저 시황 정리하고 좀 알려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항공주라든가 지금 새롭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위주로다가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나머지 좀 좋은 성공 투자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